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투자 전략과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깊게 들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좀 평범하다라고 하면 평범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깊게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 경험과 노하우가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정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상황에 따라,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투자를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생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드가 항상 준비된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져오게 됐고요. 이 투자에서 이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 자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경험담으로서 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이 시드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할 때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분할 매수에도 때가 있고 때가 아닐 때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럴 때 막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뭐 분할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것이 횡보를 할 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하락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할 때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금이 있는데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이 종목별 분할 매수로서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뭐 4개, 여긴 4개를 표시가 되어 있지만 5개, 6개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어졌고 기다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됐다. 어떤 코인 하나가 상승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반드시 익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 올라갈 것 같더라도 만약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50만 원이라도 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할 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0만 원 아니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뭐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200만 원 다 매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어찌 됐건 크게 상승을 한번 했을 때에는 매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50만 원으로 하면은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올라갔을 때는 만약에 뭐 여기서 250만 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50만 원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전이 되죠. 이 본전이 되고 여기는 200만 원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내가 손에 쥐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렇게 빼는 과정, 매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가 되어 다른 코인들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는 순수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본전을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계속적으로 요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갑자기 또 상승을 하면 이더리움도 일부 매도를 하고, 뭐 본전을 뽑아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빼놓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코인 들고 가려면은 들고 가고, 이렇게 계속 결정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장기간으로 이제 내가 가져가려면은, 큰 수익을 얻게 되려면은 여유 자금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유 자금. 근데 여유 자금이라는 것은 이미 본전을 만들어 놔야 요 모든 코인들이 여유 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큼 그 오랫동안 끌고 갈 자금으로 만들지, 이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가 투자한 자금의 원금을 먼저 회수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남아있는 요 코인들, 남아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순 자산이 되는 거죠. 순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전을 먼저 만들도록 상승하면 매도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본전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 남은 코인이 있고, 나에게 이거는 순수 자산이 되는 거죠. 순수 자산이 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일부분,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투자가 제대로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전을 뽑아놨다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 본전을 뽑지 못하고 계속 투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투자 자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내가 본전을 뽑았다라고 하고 나머지 코인들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자산 관리를 잘해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부분, 만약에 400만 원이라고 해보죠. 뭐 400만 원이라고 하면 일부분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맛있는 고기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어떤 뭐 좋은 것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2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은 380만 원 정도가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정도는 하락 자금에 쓸 자금으로 모아두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 자산이 하락을 하고 지금과 같은 장세가 나아졌을 때 내가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금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80만 원 있잖아요. 이 80만 원은 자, 이런 중소기업,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넣는다든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잡코인이지만 나름대로 아니면 초기 코인이지만 나온 지 얼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지만 좀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10만 원씩 8개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20만 원씩 4개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 어쨌거나 나에게는 300만 원이라는 하락장 때 쓸 자금이 있고 여기에 순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요거 자산과 내 하락 자금을 더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4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4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어쨌거나 나에게는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그만한 그 가능성 있는 코인들, 아주 시총 작은 코인들이 나에게 매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크게 상승하면 또 엄청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온 큰 수익도 다시 이렇게 익절을 하고 여기서 또 관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관리를 시작하고 나에게 좀 보상을 주고 다시 하락자금 때 쓸 자금 모아두고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시총 작은 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코인들도 관심 있으면 투자도 진행이 되는 거죠. 꼭 중소 이런 시총 작은 코인에 투자라는 법은 없어요. 이 80만 원이 여기서도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이쪽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항상 중요한 것은 요 하락장 때 쓸 자금이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절도 중요하고 하락장 때 쓸 자금도 중요하고 나에게 어느 정도 보상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총 작은 코인들도 매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뭐 가능성이 있는 뭐 대형 이런 네임 있는 이런 코인들에게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은 내 코인 자산들도 늘고 코인 종류도 늘고 그다음에 내 하락장 때 쓸 자금도 늘고 그러다 보면 내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생활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활 자금으로서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 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이 다 없어진다 한들 이미 내 생활 속에서 또 저금하면서 모아둔 돈들이 있죠. 그런 돈들을 통해서 또 투자를 또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나의 삶도 행복하게 지금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내 투자도 행복하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내 삶과 투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금을 투자금으로서 더 투자를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투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과 이 투자의 행복을 둘 다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투자를 깊이 생각해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방식 본전을 찾는 걸 먼저 중시했고 본전을 통해서 하락자금 때 쓸 자금을 준비해 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능성 있는 코인들에 조금 더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